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한양 저작거리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명망 있는 윤명호 대사원이 형장의 이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모함이오. 그렇고 말고 그 좋은 분이 영모라니 말도 안 돼. 간악한 이 판서의 짓이 분명하구먼. 백성들은 이조판서 이명헌 대감의 짓이라며 수군거렸지요. 허나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자였기 때문이었지요. 대사원의 유일한 자제 유놈은 추적자들을 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반드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라. 어딘가 아버지께서 남긴 글이 있을 것이다. 유놈은 한양 근교의 초가에 숨은 채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지요. 그는 낡은 서책 사이에서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백룡회라는 글자와 함께 이명헌 판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백룡회와 이 판서는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놈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 목숨을 걸고 유놈을 보호해왔지요. 도련님, 바깥은 위험하옵니다. 이 판서의 눈과 귀가 사방에 퍼져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백룡회라는 것을 조사하다 화를 입으신 것 같소이다. 김진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지요. 역시 그러하셨군요. 대감마님께서는 조선을 등 뒤에서 주무르는 악당들을 찾고 계셨사옵니다. 그 충정이 화를 부른 것이옵니다. 유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김어른, 제가 어찌 이대로 숨어 살 수 있겠소이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소? 하오나 도련님 홀로 맞서기엔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힘을 키울 것이요. 허나 때가 되면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이요. 유놈의 눈빛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유놈은 정체를 숨긴 채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지요.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포졸 셋이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짐을 뒤지며 돈을 빼앗고 있었지요. 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미 정해진 세금은 모두 냈사옵니다. 이것은 제 손주의 약값이옵니다. 듣기 싫다. 이 판서의 신복인 우리들을 무시하는 게야? 이 판서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탐관 오리들이 날뛰고 있었지요. 이제는 말단 관리들조차 이 판서의 이름을 들먹이며 수탈을 했답니다. 참으로 간악한 자들이로구나. 백성을 지켜야 할 포졸이 오히려 도적질이라니. 유놈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길가에 놓인 검은 탈에 닿았지요. 시장의 탈장수가 팔다 남긴 것이었습니다. 유놈은 재빨리 검은 가면을 쓰고 포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길가에서 주운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지요.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자, 하늘의 벌을 받을지어다. 포졸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가면을 쓴 자가 어느샌가 그들을 가로막았지요. 감히 우리 일에 끼어드는 놈이 누구냐? 너희에게 밝힐 이름은 없다. 흑명객이라 하면 족하리라. 유놈은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책도 내려놓고 귀신처럼 연습에 매달렸지요. 이제 그 결실을 보일 때였습니다.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라. 붙잡아서 박살을 내야겠다.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유놈은 바람처럼 빨랐지요. 방망이를 슬쩍 피하더니 번개처럼 발길질을 날렸지요. 한 방에 포졸이 날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2명까지 같이 쓰러졌답니다. 아니, 이놈이 신들린 듯 하는구나. 겁을 먹은 포졸들은 이내 도망쳤지요.
노인은 감격하여 윤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윤음은 가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고민하던 윤음은 새로운 결심을 하였지요. 흑면객으로 변장하여 백성을 도울 심산이었습니다. 도련님, 이는 위험한 일이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어찌 두고 보겠소. 그렇다면 저도 도련님의 뜻을 돕겠습니다. 김진사도 뜻을 꺾고 윤음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의 밤거리에는 흑면객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흑면객을 진정한 의인이라 칭송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요. 윤음은 밤의 그림자처럼 움직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그는 한양 외곽에 버려진 양반가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판서의 신복들이 모인다는 곳이 여기로구나. 흑면객은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기와 틈으로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백룡문양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백룡회의 모임을 시작하겠소. 오늘은 상납금을 더 거둘 방안과 그 분배에 대해 논의할 것이요. 수십 명의 관리와 상인들이 이판서 앞에 모여 있었지요. 윤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백룡회의 실체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이번에 상인들에게서 거둔 상납금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옵니다. 걱정 말게. 포도청의 강무석 군관이 곧 포졸대장으로 임명될 터이니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오. 강무석은 묵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조차 백룡회의 끈앞풀이었던 것입니다. 하오나 흑면객이라는 자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흑면객 그놈이 누구든 윤명호처럼 될 것이오. 모두 윤대 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겠지? 윤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백룡회의 비리를 파헤치다 죽음을 당한 것이었지요. 다음 보름달에는 담설의 기루에서 새로운 계획을 논의할 것이오. 뜻에 따르겠습니다. 흑명객은 담설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분명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기와가 흔들리며 소리가 났습니다. 응, 누가 있느냐? 윤음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소란이 일었지만 윤음을 찾지는 못하였지요. 아버지, 반드시 백룡회의 악행을 밝혀 원수를 갚겠습니다. 윤음은 달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담설을 찾는 것이었지요. 윤음은 김진사와 함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가장하여 기방을 찾았습니다. 담설이라는 기생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도련님, 저 기생이 담설이라 합니다. 허나 조심하십시오. 도처에 이판서의 귀와 입이 있습니다. 알겠소. 윤음은 취한 척 담설에게 다가갔습니다. 담설은 눈틈에서 핀 난초처럼 아름다웠지요. 허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엿보였습니다. 네가 담설이냐? 듣던 대로 절세기로구나. 공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윤음은 그녀를 별채로 안내받아 따라갔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어떤 풍류를 즐기시는지요? 시와 노래와 연주, 어떤 것이든 하명만 하시지요.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특히 백룡회에 관해 말이다. 그 말에 담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그 이름을 함부로 말씀하시면 위험하옵니다. 공자님께서는 어찌 그런 것을 아십니까? 윤대 사원의 죽음은 알고 있겠지? 난 그분의 억울함을 밝히려 한다. 윤음은 차마 자기가 윤 대사원의 아들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위험한 길을 걷고 계시옵니다. 위험은 익숙하다. 늘 내 옆에 있으니. 허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야. 혹시 한간의 흑명객이 공자님이 아니십니까? 그걸 어찌 아느냐? 윤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눈빛 속의 정의로움은 감출 수 없나이다. 그렇다. 내가 흑명객이다.
윤음은 흉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 판서의 신복 박판관이 내일 밤 뇌물을 받는 자리가 있사옵니다. 그곳에 가시면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어찌 나를 믿고 그런 정보를 주느냐? 담설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가족을 잃었사옵니다. 하나뿐인 혈육은 이 판사에게 붙잡혀 있지요. 담설은 어린 동생이 이 판서의 인질이 되어 그의 수하가 된 것이었습니다. 윤음은 이 판서의 악행에 치를 떨었지요. 저는 단지 굴종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원수를 가진 셈이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위험한 동맹을 시작하였지요. 담설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이날 박판관은 북촌의 부유한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거두고 있었지요. 흑명객은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 세금은 절반으로 줄여주겠소. 물론 그 차액은 백룡회에 바쳐야 할 것이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돈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박판관이 탐욕스럽게 웃으면서 돈주머니를 거둬들였지요. 여러분의 노고는 백룡회가 기억할 것이오. 그는 장부에다가 누가 얼마를 바쳤는지 상세히 기록하였지요. 박판관의 시선이 장부에 못 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로다. 그때였습니다. 흑면객이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연기의 방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지고 당황한 박판관은 장부부터 챙기려 했지요.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그때 흑면객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검이 들려 있었지요. 백성의 재물을 탐하는 자, 그 누구냐? 니놈이 소문의 그 흑면객이냐? 그렇다. 이제 너희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박판관은 칼을 뽑으려 했지만 흑면객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그의 목검이 번쩍하자 박판관은 칼을 떨어뜨렸지요. 박판관이 칼을 주우려 했지만 어느새 목검이 목덜미에 놓였습니다. 니놈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살려주시오. 모든 것은 이 판서의 명령이었소. 흑면객은 장부와 뇌물이 담긴 상자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에 박판관을 묶었지요. 지금부터 흑명객이 심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답니다. 수탈한 장부 사본과 함께 백룡회의 죄악을 밝히겠다는 선언문이 붙어 있었지요. 백룡회라는 게 진짜로 있었구먼. 쳐죽일 놈들. 이리도 많이 수탈하다니. 하늘을 대신해서 흑명객이 심판할 것이요. 도련님, 앞으로 이 판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알고 있소, 김어른.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김진사와 윤음은 낮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윤음은 담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하셨군요. 하오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옵니다. 함께 싸워주겠소?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위험이 더 커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이 판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백룡회의 이름을 입에 담다니. 그놈을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분부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하오나 놈은 신출 귀몰하여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요. 강무석 군관을 불러라. 강군관의 칼솜씨는 천하제일이니 능히 흑면객을 잡을 것이야. 잠시 후 강인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그는 포도청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로 알려진 강무석 군관이었지요. 강군관, 그대가 나서서 흑면객을 잡아오도록 하라.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 도적놈을 반드시 잡아오겠나이다. 이 판서는 강군관에게 아주 후한 상을 약속하였지요. 강군관은 눈을 빛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양의 밤거리는 검은 복장의 포도 군관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무석 군관의 신복들이었지요. 이들은 흑면객을 잡는다며 무고한 백성들을 족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도적 흑면객을 보았다고 한다. 여봐라. 이 늙은이의 기억을 되살려 주거라. 포도군관들은 노인을 끌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처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석 군관이 고문을 시작한 것이지요. 참으로 포악한 자로구나.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윤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복면을 쓰고는 포도군관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놈들, 어서 그 노인을 놔주거라. 흑면객이 포도군관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강무석 군관은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도적 흑면객.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무석 군관은 칼을 뽑아들었고 흑면객도 목검을 꺼냈지요. 그동안 잡졸들을 상대로 잘난 척을 했겠다. 어디 내 칼을 받아보아라. 강무석 군관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천하의 흑면객도 속수무책으로 밀렸지요. 흑면객은 방어하기만 급급했답니다. 내 놈의 목을 가져가면 이판서 나리께서 크게 기뻐하실 터. 순간 강군관의 칼이 흑면객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상처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흑면객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는 재빨리 주변에 횃불을 쓰러뜨려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흑면객 승부를 내자. 허나 흑면객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붙잡힌 노인도 혼란 속에서 구출되었지요. 다음 날 담설은 윤음에게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무석 군관이 기생들에게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무석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자요. 그의 무예가 보통이 아니오. 담설은 어깨에 상처를 입은 윤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나 아무런 말 없이 붕대를 감는 것을 도왔지요. 부디 몸조심하셔요.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고맙소. 담설랑자도 조심하시구려. 이판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그녀는 담설의 어린 동생 연하였습니다. 내 언니가 곧 도착할 터이니 얌전히 있거라. 문이 열리고 담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지요. 허나 이판서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연아야, 괜찮으니? 경고망동은 삼가거라. 앞으로 어찌 될지는 전적으로 니년에게 달려있다. 담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흑명객을 잡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야. 만약 거절하면 이 어린 것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다. 이판서는 이미 담설과 흑면객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음은 담설에게서 이상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어째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자꾸만 흔들렸지요. 무슨 일이 있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이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사옵니다. 백룡회의 고위 인사가 내일 밤 비밀 회합을 갖는다고 합니다. 윤음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요? 네, 확실하옵니다. 윤음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흑면객으로 변장하고 회합 장소로 향했지요. 헌데 회합 장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도적 흑면객. 그곳에는 강무석 군관과 그의 검은 신복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흑면객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한 발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지요. 역시나 담설이 네 약점이었구나. 여자를 너무 믿은 게 패착이었다. 흑면객의 가슴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담설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허나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막탄을 던지고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던가?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나도 허망하구나. 흑면객은 김진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지요. 김어른, 담설이 배신했소이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도사가 북한산에 있으니 당장 거기로 가지요. 윤음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기절하였답니다. 윤음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이미 치료가 끝나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요? 그때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여기는 북한산 중턱의 암자인이라. 방은 약초향이 감돌고 창밖엔 구름에 덮인 산자락만 보였지요. 김어른이 말한 도사님이십니까? 그렇다. 이 몸은 청운이라 하느니라. 내 아버지 윤명호의 오랜 벗이기도 하지. 아버지를 아십니까? 윤음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내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음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는 암자 앞마당에서 청운과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네 아버지가 죽기 전 나에게 너를 부탁했다. 때가 되면 네가 찾아올 것이라 했지.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허나 어째서 백룡회를 쫓고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야. 허나 너까지 위험에 빠지길 원치 않았다. 윤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운도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허나 너는 백룡회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내가 도울 수밖에. 이제부터 더욱 고강한 무예를 가르치겠다. 며칠 후 김진사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음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지요. 도련님, 담설 낭자가 배신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강무석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가 여동생을 붙잡고 낭자를 협박했다는군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윤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담설을 오해했던 것이었지요. 담설 낭자와 낭자의 여동생까지 구해야 한다. 허나 경고망동은 하지 말거라. 충분한 준비 없이는 불 속에 뛰어드는 분화방과도 마찬가지니라. 그날부터 윤음은 청운도사의 가르침 아래 무예를 배웠습니다. 청운도사는 밤낮 없이 윤음을 단련시켰지요. 석 달이 지나자 윤음의 무예는 적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야 백룡회와 맞설 준비가 되었구나.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떠나는 윤음을 청운도사는 불러세웠습니다. 흠아, 마음속에 복수심을 버리거라.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윤음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석 달 사이 윤음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조용해졌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흑명객은 곧장 이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백룡회의 정기 회합 날짜였지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는 사당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룡 문양이 그려진 병풍 앞에 이판서와 여러 관리들이 모여 있었지요. 흑명객의 행방을 기필코 알아내야 하오. 그자가 우리의 활동을 방해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 순간 흑면객이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백룡회의 악행이 오늘로 끝날 것이오. 그러나 이판서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흑면객. 아니, 윤명호의 아들 윤음. 여봐라. 모두 나오거라. 순간 사방의 문이 열리며 복병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중엔 강무석 군관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흑면객. 그리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이판서의 수하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방에서 칼날이 날아들었지요. 허나 흑면객은 신들린 것처럼 빨랐습니다. 솜씨가 제법 늘었구나. 허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흑면객은 청운도사에게 배운 검술로 복병들을 하나하나 베어버렸지요.
허나 강무석은 쓰러진 수하들 틈에 잠복하였지요. 그러다가 흑면객이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칼을 휘둘렀답니다. 그 일격에 흑면객의 복면이 잘려 떨어졌습니다. 윤음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과연 윤명호의 아들이로구나. 제 아버지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군. 윤음은 분노와 좌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지요. 이판서 옆에 담설이 서 있던 것입니다. 이판서 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바로 흑면계기옵니다. 윤음은 충격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강군관이 달려들어 멍하게 서 있는 윤음을 붙잡았지요. 담설, 그대가 어찌? 담설이 처음부터 이판서의 편이었단 말인가? 김진사가 전한 이야기는 거짓이었던가? 윤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놀랐느냐? 담설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었다. 네 정체를 알아낸 것도 모두 그녀 덕분이지. 그러나 윤음은 담설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마치 기다리라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감마님? 당장 처형하기엔 아깝다. 저택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윤음은 이판서의 저택 지하로 끌려갔지요. 허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담설이었지요. 담낭자, 도대체 무슨 생각이오? 윤음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촛불이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누구냐? 촛불을 든 사람은 담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감옥 문을 열었지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사옵니다. 왜 왔소? 또 나를 속이려 하오? 윤음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담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공자님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허나 이렇게 해야만 이판서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담설 이판서의 신임을 얻어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이었지요. 동생이 인질로 잡혔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백룡이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내 정체를 이판서에게 알렸소? 이판서는 이미 공자님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지요. 차라리 제가 먼저 나서서 알려주고 이판서의 신임을 얻고자 했던 것이옵니다. 윤음은 담설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사옵니다. 백룡의 내부에 분열이 있어요. 이판서의 오른팔인 강무석 군관조차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무석 군관이? 네, 그는 이판서의 권력을 탐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판서의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백룡회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장부만 확보하면 이판서와 백룡회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구려. 윤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담설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자, 공자님, 어서 나가시지요. 고맙소. 이제 빠져나갑시다. 윤음은 재빨리 일어났지요. 윤음과 담설은 서둘러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백룡회를 무너뜨립시다.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공자님. 윤음은 담설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탈출한 두 사람은 다시 청운도사의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 스승님, 담설이 이판서의 비밀 장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백룡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음의 말에 김진사가 수염을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네 사람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밤이 적기입니다. 이판서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느라 경비가 분산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틈을 타서
장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저택에 잠입하겠소. 모든 준비를 마친 유놈은 아버지의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검은 복면을 두른 그의 눈에서는 강렬한 의지가 감돌았지요. 그럼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응, 담설랑자. 할 말이 있소? 아닙니다. 그저 몸 조심하십시오. 담설은 유놈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허나 그녀의 눈에는 유놈을 염려하는 빛이 가득했답니다. 흑면객은 어둠에 몸을 숨기고 이판서의 저택을 살폈습니다. 담설의 정보대로 중요한 손님 맞이를 앞두고 경비가 분산되어 있었지요. 그는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제 비밀 장부를 찾을 때다. 흑면객은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밀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청운도사에게 배운 검술로 쉽게 열 수 있었지요. 안으로 들어가자 책장과 장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붉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있었지요. 흑면객이 장부에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네가 올 줄 알았다. 흑면객. 그 장부는 내가 가져갈 것이다. 이 판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몫이니. 강무석 군관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지요. 어째서 이 판서를 배신하려는 것이오? 나는 이 판서가 충신인 줄 알았다. 허나 그는 탐관오리에 불과했지. 이제는 내가 백룡회를 차지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검술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강무석 군관의 칼솜씨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허나 흑면객 역시 청운도사에게 배운 특별한 검법이 있었지요. 잠깐. 우리는 적이 아니오. 나 또한 대의를 품고 있소이다. 나는 도적놈과 협상하지 않는다. 어리석구려 강군관. 강군관이 덤벼드는 순간 흑면객이 단숨에 칼을 쳐내고 어깨를 베었습니다. 강무석 군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그때 이판서가 칼잡이들을 데리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무석, 니놈이 날 배신할 것이라는 걸 모를 줄 알았느냐? 그리고 흑면객 유놈, 이번에야말로 죽여주마. 어서 쳐라. 두 놈을 살려두지 마라. 줄잡아 수백 명은 되는 칼잡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무석과 흑면객은 저마다 십수명을 쓰러뜨렸지요. 허나 점점 두 사람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강무석이 위기에 빠졌지요. 흑면객은 번개같이 칼잡이를 베어 강무석을 구출했습니다. 고맙다, 흑면객. 내가 그대를 오해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오. 합심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칼잡이들과 맞섰습니다. 조선 최고의 두 검객이 힘을 합치니 오히려 적들을 점점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판서는 화가 나서 수하들을 닥달했습니다. 겨우 두 놈이다. 당장 베어버리지 못하겠느냐?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이끈 의로운 백성들이 양반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왔소이다. 이제 포위당한 것은 이판서의 수하들이었지요. 칼잡이들은 하나둘 쓰러지다가 마침내 모두 칼을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이판서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니놈들이 감히. 흑면객은 비밀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날 것이오. 이 장부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흑면객의 말에 마침내 이판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백룡회는 하룻밤 만에 일망타진되었지요. 며칠 후 한양의 관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상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상석에 앉았지요. 그 앞에는 포박된 이판서와 백룡의 구성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유눔은 더 이상 흑면객이 아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양반 유눔으로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이명헌, 그대는 비밀조직 백룡회를 조직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에 저항한 윤명호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 죄는 10,000번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중죄니라. 암행어사는 비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백룡회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장부에 모든 증거가 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이상 이 판서도 더는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 판서는 결국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관리들은 유배를 떠났지요. 오직 강무석 군관만이 그 공을 인정받아 벼슬을 유지했습니다. 윤공자, 내 그대를 역적이라 오해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려. 괜찮소. 지금이라도 함께 의로운 일에 힘을 보탭시다. 그리하여 윤음은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허나 흑면객의 정체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요. 아버지, 마침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때 담설이 다가왔습니다. 강군관 덕분에 그녀의 동생 연하도 무사히 구출되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사원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아니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오. 나는 이제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소. 도련님,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옵니까?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오. 윤음은 담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백룡회가 몰락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흑면객은 마지막으로 한양의 밤거리를 순찰했습니다. 윤음은 이제 한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요. 그의 옆에는 담설이 함께 있었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찰이 되겠구나. 이 한양도 그립겠네요. 두 사람은 자신을 알아본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깊이 절을 했지요. 흑면객 날이 덕분에 우리 백성들이 편히 숨 쉴 수 있게 되어 싸웁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사옵니까? 내가 없어도 정의는 계속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작별이 외다. 어느새 밤의 골목길엔 백성들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떠나는 흑면객을 향해 깊게 절을 하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윤음은 청운과 김진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지요. 가는 길에 부지 평안하기를 바란다.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도련님, 남쪽 해안가에 제가 마련해둔 작은 집이 있사옵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기 바라옵니다. 두 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담설이 말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갑시다. 갈 길이 멀구려. 허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백성을 도와주는 의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를 흑면객이라 불렀지요. 어쩌면 그는 진짜 흑면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지요. 흑면객의 이름만 들어도 백성들은 희망을 얻고 악당들은 벌벌 떨었지요. 그렇게 흑면객의 전설은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